안녕하세요, 루지입니다. 오늘도 퇴근길에 영상 하나 찍어 올리는데요. 오늘 후배와 내 집 마련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할 시간이 있었어요. 2년 전부터 제가 그렇게 내 집 마련을 해라, 지금 서울에서 반전세 보증금 5천에 월세 50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월세 지출하는 거 돈 아껴서 내 집 마련을 하라고 2년 전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말 안 듣더니 이제 와서 이렇게 한껏 오른 부동산을 보고 지금이라도 사야 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지금도 기회가 있다라고 보는데, 서울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특히 아파트는. 왜냐면 내가 만약에 돈이 많다라고 하면 앞으로 지금 레이트 사이클은 맞잖아요. 경기 후반부는 맞잖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이 왜 갑자기 터질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지금 2년 전 대비해서 많이 오른 이 주택을 대출을 풀로 받아서 내 현금 흐름은 3,400 수준인데 이걸 들어가는 게 맞나라고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서울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는데 눈만 높아요, 사람들이. 대단지에, 신축에, 브랜드에 뭐 뷰도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데 내가 버는 돈은 뭐 한 300 정도고 모은 돈은 뭐 해봤자 5천에서 1억인데 자꾸 아파트만을 바라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게 다 뭐 정부 탓이고 투자자 투기꾼들 때문이라고 몰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한심한 거예요. 이 오른 것에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무작정 오르는 것은 없어요. 그런 자산이라고 하면 가치가 없는 거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거고, 그 가격과 가치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괴리가 발생하면 알아서 시장은 또 키 맞추어서 가는 거예요. 가치 대비해서 가격이 높다라고 하면 분명히 시장 참여자들은 그거를 잡지 않을 거고요. 그러다 보면 또 가치에 맞게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요. 내가 생각한 가치가 이 정도인데 가격이 이만큼 치고 갔어. 그런데 계속 거래가 되면서 실거래가 계속 되고 있으면 그 가격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철저하게 움직이는 게 이 자본주의 시장이잖아요. 그걸 자꾸 부정하니까 계속 자산을 사지 못하고 자꾸 역행하는 겁니다. 누구는 이 와중에도 이 시장 논리에 따라서 수급을 보고, 지금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서 공급이 지금 줄어들고 있고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수요를 계속 억제만 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 와중에 분명히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반대로 너무 한껏 놀랐다 라고만 생각하고 그냥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서울은 지금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수요를 억제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갈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 현금 흐름이 받쳐주냐라는 거고, 리먼 사태 이후 130개월 이상 쭉 성장한 상태에서 돈은 별로 없고 남들 다 간다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그런 지역에 눈독을 들이면 살 수 없을 뿐더러, 만약 내가 그 물건을 샀다고 할지라도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하락이 연출되면 내가 그걸 부담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투자를 할 때 내가 얼마를 벌지를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잃으면 어디까지 잃을 수 있고 내가 얼마까지 그리고 어느 기간 동안 하락분을 견뎌낼 수 있을까를 봐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더 안전마진에 집중하고 더 분산해서 자산을 배치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자기 수준이 있어요. 내 그릇이 이만한데 더 큰 것을 담을 수 없듯이 이 투자도 마찬가지죠. 내가 받아낼 수 있는 수준이 이 정도인데 이것을 오버해서 가져갔을 때 내가 지금까지 아끼고 모았던 그 종잣돈 마저도 잃을 수 있는 겁니다. 솔직히 늦은 게 맞잖아요. 2014년부터 쭉 올라오면서 17년에도 기회 쓰고 18년에도 기회 쓰고 19년에도 기회가 있었고 지금까지 거의 6년 동안 내일이 줄곧 이렇게 올라왔던 이 부동산 시장 속에서 여러분 지각한 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늦은 건 늦은 거죠. 근데 여기서 기회를 찾으려면 이제 안전마진을 바탕으로 한 투자 물건을 봐야 되는 거고, 그게 실거주라면 남들이 다 원하는 그런 아파트만 꼭 볼 게 아니라 부동산에도 뭐 아파트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근린생활 시설도 있고 빌라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다세대 뭐 다가구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얘기를 드리면, 지역별로 하지 않았으면 하는 물건들은 항상 있다고 봐요. 우선 지역을 떠나서 하지 말아야 되는 상품은 신축, 원룸, 오피스텔 분양받는 겁니다. 이 신축, 원룸, 오피스텔, 삼성역도 있고 강남도 있고 뭐 기타 수도권, 지방 여러 가지 이렇게 지역들에서 분양하는 신축 오피스텔, 그 중에서 초소형 원룸들은
피가 붙은 걸 거의 못 봤습니다. 뭐 최근에 뭐 저기 용인 수지 쪽에 롯데 성북몰 그쪽 정도만 제가 이게 오른 걸 봤지, 그거 빼고는 제가 지금까지 뭐 원룸 오피스텔이 피가 붙은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원룸 오피스텔 투자할 때는 항상 마이너스 P로 접근하셔도 됩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나오는 물건 잘 살펴보면 서울 도심부에도 있습니다. 굳이 그런 거를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빌라다 그러면 뭐 서울은 우선 구축이든 신축이든 뭐 우선 뭐 그나마 괜찮다고 봐요. 근데 수도권만 가도 이 신축 빌라나 구축 빌라는 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구축의 경우는 재개발 이슈가 있는 그런 빌라 정도겠죠. 경기도권에 뭐 신축 잡는 건 정말 진짜 막 역으로 가는 거고요. 서울에서도 신축 빌라는 잡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무조건 서울은 이제 노후도에 따른 개발 압력이 큰 도심부 지역에 대지 지분이 많은 그런 구옥 빌라들을 잘 사서 모아가는 게 맞아요. 땅을 산다고 생각하고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그런 곳에 실거주를 내가 방 3개짜리도 있잖아요. 잘 사서 수리를 잘 해서 내가 깔고 앉아 있어도 됩니다. 어차피 뭐 그런 것들은 뭐 상품 가치가 다 떨어진 땅 가격 수준으로 살 수 있는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잘 깔고 내가 감내해내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 보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시하는 뭐 그런 빌라도 있잖아요. 전 특히 이렇게 옛날에 강변북로를 이렇게 달리다 보면 정말 오래된 빌라들 보이잖아요. 달동네처럼 쭉쭉 쌓아서 이렇게 쭉 이렇게 오르막으로 쭉 지어진 빌라들 굉장히 무시했는데, 그게 한남동이잖아요. 2, 3천 정도 했던 뭐 빌라 지분들인데 그게 지금 이제 한 평당 억 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 겁니다. 개발될 곳은 분명히 개발이 됩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죠. 그럼에도 이 리먼이나 뭐 IMF 사태가 터졌을 때에도 서울 도심부 대지 지분 가격은 내린 적 없이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땅 가격에 산다고 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터지든 상관없이 내 자산 가격, 내가 깔고 있는 이 자산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겁니다. 잃지 않는 투자가 우선시 돼야 되는 게 지금이잖아요. 더더욱 지금은 그런 쪽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을 거면 그냥 부동산 투자를 지금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물론 내가 지금 실력이 굉장히 좋고 돈도 많고 현금 흐름도 괜찮다라고 하면 서울의 주요 지역 잡아도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그릇이 있는 거예요. 내 그릇이 안 되는데 무리해서 그렇게 대출 받아서 지금 들어간다. 그건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얘기하자면 서울 도심부라고 하면 업무타원과 가까운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뭔가 특수성이 있으면 좋겠죠. 녹지축구와 가깝거나 아니면 개발 압력이 굉장히 크거나 평지고 주변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는 곳들, 그런 곳들이면 이렇게 좀 쪼개서 하나씩 사서 모아가도 땅을 산다는 느낌으로 가져가면 그 중에 하나가 또 터지면 여러분 아파트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요즘에 이 대량 공급이 어렵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게 인센티브로 주는 사업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잖아요. 그런 것들 잘 보면 대기업에서도 먹거리가 없다 보니까 이런 쪽에 참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물건들을 이렇게 소규모로 이렇게 구획을 이 기업들이 사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사고 여기도 사고 여기도 사면서 나홀로 아파트 성격들이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서 약간 단지처럼 형성되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도 유심히 보셨으면 하고요. 이 와중에 좀 챙겨야 될 게 뭐가 있냐 라면 뭐 대지 지분이 마냥 많다고 좋은 게 아니죠. 그 대지 지분이 20, 30년 동안 매년 몇 프로 정도 올랐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연평균 대지 지분 상승률이죠. 그것도 꼭 보셔야 되고요. 10배 정도 오른 지역도 많습니다. 20년을 놓고 보면 10배면 1000%잖아요. 그렇게 대지 지분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앞으로도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내가 만약에 이 토지 가격 수준으로 부동산을 취득을 했으면 앞으로 그 대지 가격이 뭐 20, 30년 뒤에도 뭐 10배 올라간다 그러면 내가 2억에 산 게 뭐 20억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모든 자산 가격은 어차피 인플레 영역이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죠. 잘 봐야 되는 게 20, 30년 뒤에 2억이 20억 됐다고 해도 그 20억이 정말 많이 오른 걸까 보면 또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현금만 계속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 자산을 사는 데 있어서 롱이 아니라 자꾸 숏만 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장기적인 뷰를 꼭 가져가야 된다 라는 것을 얘기 드리고 싶었고요.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정말 뭐 매번 계속 똑같은 얘기를 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오히려 민망할 정도인데요.
그럼에도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뇌는 자꾸만 이 단기적으로 뭔가 성과를 내려고 이 구조화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 스스로도 한 번 더 내이는 겁니다.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계속 얘기하지만 정말 눈앞에 뭔가 먹거리가 확 보이면 잠깐 들어가가지고 벌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런 거 자꾸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 저랑 맞지가 않더라고요. 벌어봤자 뭐 엄청 큰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자꾸 신경만 쓰이고 실제로 타이밍을 보고 들어갔던 것들이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은 것도 있었고요. 굳이 그럴 바에는 편하게 꾸준히 사서 모아가고 내 할 일 잘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요즘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도 뭐 이것저것 후배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뭐 부동산, 주식 이야기까지 조금 섞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결론은 쇼쟁이는 돈을 못 번다. 뭐든지 길게 바라보자.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정말 차가 많이 막히네요. 차에서 이렇게나마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 위해서 차를 이용하는 부분도 있는데, 아무쪼록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도 마치겠습니다. 모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